안녕하세요. 주식 세력 연구소 차태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시험을 치느라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려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종종 좋은 영상 자료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종목을 볼 텐데요. 오늘 좀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이죠. 화승 코퍼레이션, 그리고 신진 SM, 디지털 조선, 요 세 종목을 같이 차트 분석과 재무제표 같이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승 코퍼레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사유는 종속회사인 화승 RNA가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금일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재무제표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상 재무제표입니다. 안 좋죠? 상당히 안 좋고 분기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이버 상에서 종목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그 다음에 산업용 고무, 종합무역 등으로 해가지고 이런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이고요. 대주주 현황입니다. 물량이 좀 많죠? 자사주 포함해서 약 6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네요. 매출액은 좀 높은 편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조 5천억에서 현재는 1조 3천억.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조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좀 침체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부채가 좀 상당히 높죠. 보시면 제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굳이 이걸 다 분석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만 보셔도 충분히 재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ROA, 부채 비율, 자본 유보율, 퍼, PBR까지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산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BPS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조금 줄었지만, 작년에 줄었지만 분기에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순이익률은 감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ROE도 마찬가지. 순이익률 감소에 따라서 ROE, ROA도 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런 계산법에 따라서 측정되는 부분이라서 감소가 있었고, 분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36%. 자본 유보율도 좀 낮은 편이죠. 부채 비율과 거의 비등한 자본 유보율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분기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가면 저는 접근 자체를 안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가 나중에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채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회사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 부채가 많다고 해서 꼭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이제 받쳐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다면 괜찮겠지만, 부채로 인해서 기업에 타격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재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항상 보실 때 월, 주, 일봉순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화승코퍼레이션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역대 최고점 부근에 있죠. 2015년도 9월경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3140을 찍었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역대 최고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 좋아하죠.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불타기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제 분석을 먼저 해보시면 2005년도 10월, 10년도 11월, 그 다음에 2015년도 9월, 현재 2021년도 6월이죠. 보시면 요 텀이 어떻습니까? 근데 차트가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지만 과거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하다 보면 세력들의 수급도 알 수 있고, 그런 수급들을 통해서 차트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텀을 보시면
5년 텀입니다. 5년 텀. 5년 텀이죠. 5년 여기 이제 상장하고 나서 5년 보시면 여기도 2001년도에서 거의 한 4년 정도죠. 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내려깝니다. 까다가 바닥을 찍고 바닥이죠. 저는 항상 바닥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바닥 이제 선을 그어 보시면 됩니다. 최근 바닥 이런 바닥들 선을 그어 보시면 바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바닥이죠. 바닥 여기 바닥 그다음에 여기 바닥까지 찍었었죠. 여기 아마 코로나 때였을 것 같은데 맞네요.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때 바닥을 찍었었죠. 뒤로 반등을 합니다. 이런 바닥 부분들이 이제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을 때 바닥 권역에서 매수를 하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회사가 뭐 상장을 하고 나서 매출이 발생이 안 되고 꾸준히 뭐 적자를 기록한다든지 그러면 주가는 더 내려가서 바닥을 만들 텐데 이런 식이죠.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 텐데 여기는 회사가 지속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면서 바닥 권역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이죠. 5년.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2013년도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바닥 지점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 예전 바닥까지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여기를 바닥 지점으로 하고 터닝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전 저점으로 보고 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는 게 아니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매출이 지속적 발생이 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률, 그다음에 ROE, ROA라든지 부채 비율이 감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차트가 터닝하는 변곡점이 발생되는 그런 지점을 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이제 찍었었죠. 코로나 영향이었지만 전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바닥은 조금 올라갔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5년 텀입니다. 5년 텀. 5년 텀이라는 걸 왜 강조를 드리냐? 5년 텀 찍고 내려갔습니다. 전부 다. 고점 찍고 5년 텀을 찍고 5년 지나서 고점 찍고 내려가고 다시 매집하고 5년 지나서 고점 찍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 지나서 최고점 찍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건 하락 파동들을 만들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재 지점이 6년 지점. 6년 지점이죠. 물론 추가 상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고점에서 들어가서 만약 여기에서 진입을 하셨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나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진입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권역에서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닥을 보시면 312원짜리가 1320원 400% 올랐죠. 여기서는 340원짜리가 고점까지 2092원 거의 650% 정도 올랐죠.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한 700원짜리가 2900원 420% 가량 올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750원짜리가 현재 지점 거의 3000원 그 400 한 30% 20% 정도 올랐죠.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금일 그 상한가를 말면서 거래량도 터졌지만 여기서 다음날 뭐 더 오를 겁니다. 물론 더 오를 거고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상한가의 물량을 조금 쌓고 있네요. 33만 주 정도. 그리고 주식수 대비 유통 물량도 작은 편입니다. 대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분기 재무도 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 분기 BPS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에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2,970원이니까요. 한 주당 주식의 가치 BPS가 3,838원인데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도 뭐 안전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런 바닥 지점을 찍고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 더 크게 간다.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투자죠.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역대 거래량 터졌죠. 최근에 접근을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대 거래량이 터질 때 지점부터 변곡점이 발생되는 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나름대로 검색식을 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참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려면 그날 매일 종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날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한 15%, 20% 찍고 뭐 내려왔거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놨다가 나중에 접근을 하신다면 손실이 없는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화승 코퍼레이션은 어느 시점에서 접근을 했었어야 됐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닥을 찍었죠.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부분 이거 보시면 상승 파동에서 이런 이제 조정 파동들이 나오는데요. 엘리엇 파동 이론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조정 파동들이 나옵니다. 이런 조정 파동들이 나오고 상승 파동들과 조정 파동들 그다음에 상승, 조정, 상승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맥점입니다. 고점, 최고점 그다음에 하락 파동이 시작됩니다. 하락 파동은 어떻게 시작되냐? 여기 보시면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차트로 많이 여러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부 차원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요 종목에서 보신다면 이평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죠. 근데 꺾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꺾었습니다. 보시면 꺾었죠.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죠. 거래량이 조금 터진 이렇게 당겨 보면 평소보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1차 매수 타점.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해 가면서 내려가죠. 거래량 없이. 변곡점 만들고 나서는 애들이 좀 작전을 하는데 내려깝니다. 거래량 없이 내려깝니다. 개미들은 지금 한 930 요때 봤을 때 930원에서 720원까지 약 20% 정도 깠나요? 그 정도 까버리면 못 버팁니다. 뭐 거래량 없이까지 뭐 악재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죠. 상승을 위한 그 개미들 털기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를 거래량 없이 내려갑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보시면 그 전에 여기 상승 파동이 있죠. 계속 상승합니다. 근데 주가 캔들들을 보시면 100일선을 조금 지지하다가 100일선을 이탈했죠. 그럼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하고 개미들이 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동이 덜 나온 상태고 왜냐 그러면 정고점을 뚫는 파동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거래량 터졌을 경우에는요. 요때가 대량 요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역대 거래량이었지만 요걸 제외하고 보면 거의 한 몇 년이죠? 98년도부터 12년 만에 역대 거래량이죠.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서 터졌죠. 바닥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어디서 접근해야 되냐? 여기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역대 거래량 터진 지점부터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역대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이건 뭐 지나간 차트 뭐 누구나 설명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딴지는 걸지 마시고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지점 정도를 이제 매도 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전고점에서는 그 개인들의 그 악성 매물들이 많이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에서 밀릴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전고점 지점에서 매도 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을 볼까요? 여기까지 상승 파동이었다면 하락 파동은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죠. 반등 파동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엘리엇 파동에서의 그 하락 파동이죠. 뭐 A파, B파, C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락 파동들이 나오죠.
내려 까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였고요. 상승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들도 이제 거래량을 조금 터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점을 찍고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뭐 진입을 한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진입을 한다. 근데 보시면 이동평균선은 이제 나중에 지나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렇게 하락 파동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아마 하락 파동으로 나왔을 겁니다. 좀 지나서 100일선은 이제 나중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5일선과 15일선이 되게 민감하죠. 저는 세팅 값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100일선을 데드크로스 하면 고점을 찍고 데드크로스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버리시고 다른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반등 보고 들어가서 요거 먹고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거를 파동을 작게 만들고 확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손절도 못 칩니다. 왜? 고점이기 때문에 아마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을 테고 그럴 경우에는 접근을 해서 분할 매수로 따라 들어간다.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바닥까지 전 저점까지 정도까지 내려와서 터닝 하는지 보고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기회비용을 버리면서 그걸 한다? 말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락 파동들이 나오죠. 이제 나오고 나서는 여기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하던 이평선이 꺾었죠. 다시 우상향으로 여기 거의 바닥 지점을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꺾었죠. 터닝 포인트를 보시면 이것도 그 지금 최근에서는 좀 꺾기 때문에 꺾인 것으로 보이는데 캔들이 100일선 바닥 지점에서 100일선을 올라타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영매집이네요. 음봉 영매집, 여기도 영매집. 이렇게 보시면 이평선이 아예 꺾었죠. 100일선이 요런 영매집이 크게 나오면서 이날 그 주가가 28.87% 찍고 내려오면서 영매집을 통해서 이평선을 꺾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캔들이 위로 솟아 올랐죠. 100일선과 300일선을 올라타는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요때부터는 100일선과 300일선을 밑에 깔고 캔들들이 움직입니다. 이때부터가 변곡점이 시작되고 이제 매집이 시작되면서 이제 큰 상승을 위한 이런 세력들의 매집들이 생기는 과정들에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이런 이제 기간들이 지나면 9월달, 11월달, 1월달 얼마 안 걸리죠. 한 4개월. 그럼 전고점을 뚫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15일선이 우상향하죠. 민감도 지표 중에서 조금 그래도 단기로서는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15일선을 이탈을 조금 했었지만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5일선은 당연히 이제 상승을 하지만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15일선도 상승하면서 1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상승하고 맥점을 찍죠. 네, 이렇게 여기 차트들이 그려지는데 타점은 매수 타점은 변곡점이 생기는 지점. 여기 접근 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하시면 손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대 고점을 거의 다 찍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매물대를 다 하방에 깔고 있지만 역대 거래량도 터졌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면 접근을 하지 않는다. 뭐 분기재무가 좋아지고 있지 않냐, 앞으로도 전망성이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전망성이 있다면 기관 외인들은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 외인들이 아예 매수를 하지를 않고 있고요. 뭐 작전 종목으로 지금 편성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역대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접근을 하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화승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신진 SM이라는 종목인데요. 금일도 상한가 같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맥 박용진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를 이뤄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HTS 상에는 좀 안 좋죠. 연간 재무가 안 좋고 분기 재무는 조금 이렇게 좀 개선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상에서 한번 볼게요. 정밀 가공 설비 이용해서 기계산업, 기초부품 이런 관련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현황은 한 53% 정도 자사주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은 이제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60억, 480억 이 정도고, 자산 대비 부채는 좀 낮은 편이죠. 자본금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했지만 분기에는 좀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62% 정도. 아주 완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뭐 30%, 뭐 20%, 40 몇 퍼센트 이런 뭐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2% 정도면 괜찮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본 유보율이 많죠. 1520% 정도. 지금 뭐 재무는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이제 월봉부터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바닥을 찍고 터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월봉상 역대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부분이 보이고요. 주봉 보면 마찬가지. 여기 이제 100일선하고 보시면 조금 터닝했죠. 여기서 선을 한번 그어 보시면 여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선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선 지지하면 살짝 올라왔죠. 이런 거래량들 때문에 그 중기 이평선이라고 하죠. 한 100일선, 60일선 이런 것들을 300일선, 뭐 240선 뭐 이런 것들을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고요.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고 터닝을 했고요. 변곡점이 발생됐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요 종목이 아니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종목이었네요. 신진 SM 다시 보면 이렇게 역대 거래량 터졌죠. 터졌고, 월봉상 마찬가지 역대 거래량 터졌고요. 주봉 역대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바닥 지면서 터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BPS는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기관 외인들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1년도 1월달에 0. 몇 %였다가 지금 1%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2%까지 올라오면서 3%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용 물량도 지금 많이 없네요. 신용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시면서 신용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고요. 공매도 대상인 종목들은 이런 공매도 이제 평균가나 뭐 공매도 누적 수량 같은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의 바닥 권역을 찍고 오늘 역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오늘이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워낙 커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졌었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량도 터졌고요. 오늘은 역대 거래량 때문에 여기 아주 작아 보이죠. 거래량이. 주식은 항상 바닥을 확인을 하자. 이제 바닥을 확인하자. 첫 번째 바닥 확인. 일단 재무제표 확인. 첫 번째. 두 번째 바닥 확인.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 확인, 변곡점 확인. 요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고점을 찍고 3만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떨궜죠. 거의 4,000원까지 75%? 750% 정도 떨궜네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습니다. 큰 거래량 없이 흘러가다가 요런 변곡점이 발생됩니다. 요런 거래량들 때문에. 요거 이제 거래량 너무 커서 요걸 좀 당겨서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졌죠. 이제 유통 물량과 주식 총 발행수와 뭐 이런 차트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식수가 897만 주, 유통 물량이 413만 주, 품절주죠. 품절주라고 하는 것은 유통 물량이
뭐 1000만 주 미만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1500만 주 미만 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뭐 생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한 1000만 주 미만 정도로 보고 뭐 총 발행 주식 수는 물론 많아야 되겠죠. 뭐 발행 주식 수가 12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1000만 주다. 아니면 발행 주식 수가 뭐 800만 주인데 유통 물량이 700만 주다. 그럼 대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근데 요 기업은 대주주 물량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유통 물량이 413만 주 품절주죠. 그래서 이 종목은 봤을 때 현재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만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왜 그러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고점이죠. 고점부터 한번 당겨볼게요. 당겨보시면 매물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매물대에 대해서도 예전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매물대가 현재 바닥에 깔려있죠.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물대가 깔려있고 여기 올라왔죠. 살짝 매물대를 돌파하는 캔들이 금일 나옵니다. 매물대, 요 매물대는 세력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매물대 두터운 게 하나 더 있죠. 이런 부분들은 선을 다시 그어 보시면 다 지우고 다시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어 보시면 지금 아직 돌파는 못했습니다. 왜냐?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갔습니다. 주가를. 그러면 뭐 추가 매수를 해도 계속 따라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그죠? 뭐 이런 이제 반등 포인트들이 있긴 했었지만 뭐 실력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여기 이 지점 정도의 뭐 수익 실현을 했을라나 모르겠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평선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캔들이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고 살짝 반등을 했지만 여기는 뭐 바닥 지점을 여기라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했다라고 치면 조금 손실이 컸을 그런 종목이네요. 이때가 이제 2018년도인데 여기가 바닥이죠.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 종목마다 좀 특색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여기가 바닥 지점인데 바닥이었다라고 보고 접근을 했다라면 좀 낭패를 봤을 그런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 종목을 많이 보시는 만큼 눈에 들어오고 그 어떤 자기만의 기술적 분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미가 돼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거래량이 좀 많고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에 비해서 이게 품절주다 보니까 이게 뭐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안 하면서 어느 정도 해먹는다는 거는 이제 수익 실현한다는 거죠.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고 아예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평선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일선은 여기 살짝 터닝을 했었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는 뭐 접근을 해서 단기로 먹고 빠지는 경우밖에 없을 거고 이 종목이 뭐 만약에 4,000원까지 빠졌었다 그러면 BPS 대비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바닥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되지만 근데 여기가 거의 한 6,600원까지 바닥이긴 한데 여기까지 고평가되어 버립니다. 만원까지. 그러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전법을 저는 많이 쓰고 있어서 고평가되어 버리면 홀딩을 안 합니다. 계속 거래량 터져주면서 흐름을 보고 우리가 오랜 한 몇 개월 동안 매집을 같이 세력들과 따라가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더라면 좀 더 볼 수는 있겠지만 고평가 되어 버리면 이제 매도치고 다른 종목에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 종목과 사랑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최근 거래량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자면 고점부터 보시면 이렇죠. 뭐 전고점까지 크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역대 거래량 터졌는데 그거는 조금 힘든 얘기고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고 이 종목에 뭐 올인한다 아니면 비중을 실른다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보면 이렇게
여기 마지막 매물대가 두터운 매물대가 있죠. 아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는 당연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때 매물대 지점을 보시면 2017년도 4월경에 매물대 상단에 여기 좀 근방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2016년도 7월 달에 여기에 그 악성 개미들 물량이 조금 다소 물려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당연히 여기 매물벽에 여기 이런 캔들들이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요런 여기 마지막 매물대죠. 여기 다시 지워서 매물대를 표시해 보면 선을 다시 그어볼게요.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급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당한 기간의 우물파기죠. 이게 큰 웅덩이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작은 웅덩이형은 이런 것들, 작은 골파기입니다. 큰 웅덩이형, 큰 골파기, 크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골파기를 한 종목은 더 크게 갑니다. 아마 이 종목은 홀딩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역대 거래량의 의미는 아주 유의미하기 때문에 더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목표가를 만약에 제가 지금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제 종목의 그 급등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일단 11,240원은 뚫을 거라고 보고 이제 홀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물대들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매물벽이 지금 얇습니다. 여기는 바닥에 이제 역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거래량들도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바닥에 깔고 있지만, 매물대가 얇다가 여기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를 이렇게 형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냐, 어떻게 여기 상당한 매물대가 지금 여기 조금밖에 없는데 이런 매물대를 만들 수 있냐 하면,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들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물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매물벽이 여기 위에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물벽은 다소 얇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도 얇아지면서 위에 매물벽이 쌓입니다. 요때는 매물대가 여기가 저항대로 여겨지면서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겁니다. 요럴 때 대량 거래 터지는 지점 매물대를 항상 보시고, 매물벽을 크게 쌓는 지점에서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 분봉을 보고 매도를 치셔야 됩니다. 분봉상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런 이제 대량 거래의 장대 양봉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매도는 음봉 거래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음봉, 장대 음봉이라든지 윗꼬리를 단 음봉 캔들이 좀 길게 나오는 경우는 고점이라고 보고 매도를 쳐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런 이제 매물대를 만들 때는 확인을 하시고, 밀린다 싶으면 매도를 치고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 이제 신진 SM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볼 종목은 디지털조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뭐 인터넷 산업 관련해서 디지털 광고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대주주 현황인데요. 뭐 SK텔레콤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 31% 정도 대주주들 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400억, 340억, 300억 정도. 영업이익도 꾸준히 이제 뭐 흑자는 기록 중인데 좀 감소폭이 좀 심했었죠. 그다음에 자산 대비 부채는 많은 편이 아니고요. 보시면 영업이익률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분기고요. 이거는 연간입니다. 순이익률은 조금씩 줄었죠. 계속 줄고, ROE도 줄었었고,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런 뭐 모든 기업들이 작년도 매출과 이익률, 뭐 영업이익률들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다른 뭐 코로나 영향에 효과를 본 기업들도 있었지만, 수혜를 본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적자나 아니면 흑자 폭이 좀 많이
감소된 경우들이 많았었죠. 근데 부채 비율 보시면 부채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7.5% 아주 낮고요. 자본 유보율도 부채 비율에 비해서 그리고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310% 정도니까 이 정도로 보시고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디지털 조선이죠. 디지털 조선을 보시면 월봉입니다. 좀 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높게 보였었는데 여기가 있었죠. 액분을 했었네요. 액분을 하면서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기록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다 보면 어떤 경우는 감자,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감자를 뭐 유상감자, 뭐 무상감자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찾아보시고요. 뭐 감자를 하는 회사들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감자라는 게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는데 유상감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기업 합병을 위한 M&A를 위한 그런 기업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이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유상감자를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빼가는 거죠. 유상으로 유상이니까 빼가면서 주주들로 가져가죠. 물론 가져가는데 자기들 지분이 많기 때문에 돈을 빼가면서 기업을 또 다른 데에다가 매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상감자를 많이 합니다. 그 M&A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무상감자 같은 경우는 주주들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업들이죠. 아무런 보상이 없이 주식수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10주를 한 주로 줄인다. 근데 내가 지금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무상감자를 해버리면 10,000원이 1,000원이 됩니다. 그럼 내 통장에 만약 그 종목을 뭐 여러 주 사가지고 1,000,000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통장을 보면 갑자기 100만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거 이제 그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들의 악행들입니다. 나쁜 기업이죠. 그래서 항상 그 요 차트를 보실 때 끝까지 다 당겨 보시고 감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기업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단 월봉을 보고요. 월봉은 이제 바닥, 뭐 여기서부터는 바닥이지만 여기서부터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었죠. 지금 한 코로나 빼더라도 이 정도가 바닥선이라고 보고 재무도 계속 좋아지고 뭐 이래 매출도 계속 발생되고 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겁니다. 바닥으로 보시고 그죠? 2008년도, 14년도 계속 이제 바닥이 지지가 되고 있죠. 18년도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었고요. 이런 걸 바닥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월봉상은 계속 우상향이 맞습니다. 이제 민감도를 보기 위해서 일봉까지 주봉부터 월봉부터 주봉, 일봉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봉도 마찬가지 지금 100일선이 우상향을 틀었죠. 지금 변곡점이 발생된 상태이고요. 일봉을 보시면 고점부터 내려가면서 터닝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가다가 여기서 살짝 터닝 하는 듯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낙폭을 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요걸 제외를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제외를 하면 여기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움직였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서는 변곡점이 발생됐다라고 보고 뭐 여기서 접근을 해서 코로나 낙폭을 견디고 홀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없다라고 치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터닝합니다. 변곡점이 발생이 되죠. 왜? 거래량들을 터트리면서 캔들들이 중기 이평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하죠. 골든 크로스, 캔들들이 골든 크로스 합니다. 여기 처음에 여기 이제 매집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중기 이평선, 100일선, 그다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120선, 뭐 이런 것들, 60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들을 여기를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거래량 터트리는 부분들, 유통 물량하고 같이 보셔야죠.
총 발행 주식수 3,700만 주, 유통 물량 2,800만 주 정도 되고요.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한 3,200만 주 많이 터졌죠. 여기도 거의 한 2천만 주 정도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집봉으로 보고 여기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변곡점이 발생되기 직전입니다. 이거는 직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중기이평선이 아직 꺾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이평선이 아직 꺾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장기이평선은 꺾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죠? 장기이평선은 꺾었죠.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 이 종목을 관종을 추가를 해놨다라고 치면 여기 중기이평선을 골든크로스한 지점에서부터 보시는 겁니다. 보시다가 요거를 골든크로스하고 이렇게 볼게요. 요런 W자 파동을 만들죠. 세력들의 매집 파동, W자 파동입니다. 요런 파동, 요렇게 W자 파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파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의 파동들, 개미들을 아주 지겹게 하는 매집 파동입니다. 매집 파동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저점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또 여기 최근에 또 고점들을 지지를 하면서 뺐다가 다시 또 매집을 했다가 다시 매도를 했다가 하는데 거래량은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파동, 거래량은 없습니다. 보이시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파동들을 만들고 나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물량 체크라는 걸 합니다. 제 종목을 보시면 저기 유튜브를 보시면 세력의 패턴 물량 체크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물량 체크라고 하면 앞에 대량 거래 매집봉보다는 거래량이 없는 하지만 평소 거래량보다는 10배에서 15배, 많게는 30배 정도까지 터지는 그런 부분들을 물량 체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물량 체크죠. 거래량을 보시면 72만 주, 50만 주, 뭐 120만 주, 60만 주 나오다가 140만 주 요거는 아니고요. 350만 주. 좀 많이 터졌죠. 요 날은 870만 주 많이 터졌죠. 60만 주짜리보다는 거의 한 열 몇 배 터졌죠. 그리고 나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 나옵니다. 요런 부분들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럼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돌파 캔들이 나오는 지점부터 접근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1차 파동과 2차 파동, 3차 파동, 뭐 많게는 5차 파동까지도 만들어 가는데 1차 파동 이후에서는 2차 파동은 1차 파동의 고점을 넘지는 않는 그런 캔들들 만들기도 하고 또는 1차 파동을 강하게 돌파하는 2차 파동의 캔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종목 이제 디지털 조선에서는 어떤 부분이 매집봉이고 어떤 부분이 1차, 2차, 3차 파동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매집봉입니다. 삼선 섹터 이렇게 그어 보시면 비슷한 선상이 있죠. 위에 지점이 비슷한 선상이 있습니다.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박스 권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여기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 나오고 매집봉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매집봉 선상이 있기 때문에 매집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하게 거래량 터지는 1차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강한 파동 2차 파동 나오고 거래량 없이 내려갑니다. 골파기 하죠. 작은 웅덩이형을 만드는데요. 거래량이 없고 중앙에는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상승을 위한 매집 파동입니다. 이만큼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다시 상승을 시키려면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고 2차 파동까지 나왔었고 1차 파동, 2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을 위해서는 더 다시 물량 매집을 통해서 강한 파동을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만들고 나서는 요거는 3차 파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여기 2차 파동의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매집하고 있는 파동이다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또 내려갑니다. 거래량 없이. 물량 매집을 했죠. 장대 양봉에 물량 매집 파동이 있고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여기서 물량 정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매도를 쳐도 됩니다. 매도를 치고 다른 종목 접근하셔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봉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보면서 분봉상 캔들에서 음봉이 길었는지, 음봉에서 거래량들이 더 많이 터졌는지, 아니면 양봉에서 거래량들이 더 많이 터지고 매집을 한 상태에서 아직 물량을 던지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거래량 없는 이제 캔들들을 만들죠. 근데 거래량 없이 확 내려갑니다. 이렇게 개미들에게 두려움을 선사를 합니다. 그리고 15일선을 데드 크로스 하죠. 데드 크로스 하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중기 입병선과 장기 입병선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밑에서 바닥에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캔들이 데드 크로스 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악재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도 괜찮았고요. 재무도 괜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홀딩을 해도 되는 부분, 그리고 앞전에 대량 거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거래량들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1차, 2차 파동 이후에 3차 파동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입병선들이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바닥에서 우상향 중이죠. 바닥이지 않습니까? 여기 바닥에서 우상향 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홀딩을 하고 분할 매수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니들은 주식 까봐라, 나는 다시 추가 매수로 해서 따라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서 따라 들어가면, 요거 영매집이죠. 또 영매집을 또 했습니다. 음봉으로 영매집을 했다가 오늘 대량거래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뭐 이슈 같은 경우는 윤석열 공보담당관 뭐 이동훈 씨라는 사람이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내정이 되면서 그런 모멘텀으로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요.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래량 없이 내려가다가 영매집 이후에 2차 파동을 여기 보시면, 여기 2차 파동을 강하게 돌파하는 파동의 흐름, 그리고 52주 신고가, 최근에 신고가를 만드는 부분들이 3차 파동에서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요 파동을 믿고 조금 기다리고 분할 매수로 따라갔다면 여기서도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고, 여기서는 또 수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 종목 분석하고 뭐 재무제표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그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 종목 분석과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드려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꼼꼼히 살펴보시면 나중에 주식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 세력연구소 차트의 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